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 항상 아직 멀었고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들이 먼저 나왔었죠. 테슬라는 이런 말을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은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들이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엔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장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없는 차가 실제 도심 도로를 달렸어요. 광고도 아니고 시험장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도로 위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율주행은 될지도 모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 됩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움직인 이유, 실적도 아니고 판매량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게 된 단 하나의 장면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한 건 곧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번엔 그냥 해버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없고 날짜를 박아놓지도 않았고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어요. 사람 없는 차를 그냥 도로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으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사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은 항상 이런 취급을 받았죠. 언젠가 될 기술, 아직은 먼 얘기, 이론적으로는 가능. 그런데 사람 없는 테슬라가 실제 도심 도로를 달리는 순간부터 이 말들은 전부 설명이 필요한 문장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이 장면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될까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누가 얼마나 빨리 황하느냐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갑자기 2조 달러라는 숫자가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희망의 호가 아니라 이 장면을 본 뒤에 나온 계산이에요. 자율주행이 실제로 굴러가는 순간 테슬라는 더 이상 차를 몇 대 파느냐로 평가할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도로 위에서 혼자 굴러다니며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리고 테슬라는 처음으로 그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최근 분석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요즘 테슬라를 분석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인도량은 테슬라 주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요.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실적을 덮으려는 말도 아니고요. 그만큼 평가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차를 몇 대 팔았는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회사의 핵심 질문은 아니게 되었어요.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AI는 실제로 혼자서 도시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테슬라는 그 질문의 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답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장면이 더 겹쳐집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샌호세 쇼룸에 프로덕션 준비가 된 사이버캡을 그냥 전시해버렸습니다. 이건 콘셉트카가 아니고 미래를 설명하는 모형도 아닙니다. 이제 만들 준비가 끝났다는 무언의 선언에 가까운 겁니다. 자율주행이 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품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순간이 된 겁니다.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보죠. 사람 없는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에서 구현됐고 시장은 이걸 근거로 테슬라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량보다 AI의 작동 여부가 중요해졌고 로보택시는 개념이 아니라 제품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이슈들이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겹쳤어요. 그래서 오늘의 테슬라 상승을 호재 하나 나왔다라고 설명하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다시 미래 얘기를 하는 회사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회사로 인식되기 시작한 날에 가깝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건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자율주행을 더 이상 없는 척하기 어려워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장면을 시장 한복판에 들이민 회사가 테슬라였다는 게 지금 이 주가 움직임의 본질입니다. 테슬라는 또 한 번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번엔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정직하면서도 가장 날이 선 테슬라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실적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시죠. 지금은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마침내 자율주행을 구현해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쇠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